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거는 그 뭐 일반인인 제가 봐도 향후 그 안 지사와 관련된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이번 두 번째 영장 기각에 처음 나왔지만 네. 이제 변호사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네. 첫 번째 영장 기각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기각 이유인데 그게 같은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너무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네. 다 입증이 됐는데 제가 부인을 해요. 그러면은 영장을 발부합니다, 통상.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했는지 양절 변호사 했는지 애매한 경우. 네. 아니 뭐 그렇게 저라고 딱 단정하게 애매하고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건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게 본인도 반대되는 증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금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죠. 네. 그 위력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수준으로. 위력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면 이거는 사실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그냥 합의에 의한 관계다. 그럼 무죄라는 얘기죠. 이게 말 그대로 위력이 아예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실하게 명확하게 큰 증거는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얘기도 일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뭐 반대되는 증거 자료로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제출했다고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위력과 반대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 합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좀 보통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김지은 씨 것만 했으니까 두 번째 고소한 여성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 사건 그 고소가 두 건이 들어왔는데 네, 그렇죠. 영장이 두 번 기각될 때까지도 검찰은 두 번째 건은 지금 뭐 계속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로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는 했어요. 고소인 조사 다 예.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피해자, 네 번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 네. 무슨 뭐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 예, 예. 근데 무슨 그런 게 엘리베이터 네, 예.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은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입증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수준도 아니고 네. 더 입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못 넣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위력 자체는 있죠. 그러니까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김지은 씨가 수행 비서였고 예. 위에 충남 지사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미 사회적 어떤 지위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게 위력인데 예. 문제는 그걸 써서 한 위력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가 이게 판단이 예. 모호한데 지난번 영장 기각은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이번에는 그래도 법원도 좀 고민을 했어요. 9시간에 걸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1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 1시 네네. 50분쯤에 기각이 됐으니까. 그리고 검찰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데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이번에 기각하면서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서는 뭘 들고 나왔냐면 무슨 핸드폰 통화 휴대전화가 김지은 씨가 사용하던 것을 이제 정무비서에서 수행비서로 승진을 하면서 후임자에게 넘겨줬는데 거꾸로 수행비서에서 수행비서 수행비서 정무비서. 정무비서에서 네. 근데 그거를 넘겨주는데 그 후임자에게는 자기가 내용을 안 지우고 넘겨줬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될 시점에 이 내용을 삭제를 했다라는 예, 예. 게 이제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었고 예. 이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그렇죠. 영장 기각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놓친 것처럼 이게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저희도 볼 때 검찰이 그것도 안 들어봤어? 아니 충남도청 관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그것도 놓쳤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검찰도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수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들이민 거죠. 그러니까 9시간이나 걸쳐서 법원에서도 고민을 했고 네. 하지만 이게 지워진 것 정도는 아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전지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안전지사 측에서 지웠다는 점이 확실히 판사가 납득할 만큼 소명이 안 됐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건지 진짜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운 건지. 그리고 사실 휴대전화라고 하는 게 아무리 업무용 전화라고 할지라도 저라도 사실은 만약에 앞서 누구에게 있던 것들, 줄 때면 남에게 주면 지우고 주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그리고 뭐 안 지운 채를 받았으면 자기가 뭐 네. 일단 한 번은 볼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다 지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메모리 전쟁인데 포렌식으로 메모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포렌식으로 뭔가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도 딱히 없어졌을 것 같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도 뭐가 더 있겠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했죠. 휴대전화 또 빼다서 또 봤죠. 근데 유력에 의한 거는 결국 정황진 건데 예. 뭐가 있어야 법리성으로 다투는데 뭐가 있었느냐. 이게 영장도 판사를 설득을 못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이게 무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네네 물론이죠. 영장 전담 판사를 영장 발부 정도 수준의 그 입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면 그럼 현실적으로 과연 유죄 판단을 이제 나중에 1심 법원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 단계보다 예. 법원으로 가면 좀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될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영장 기각 사유들이 어느 정도 혐의는 소명됐는데 뭐 네. 범죄 혐의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그리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으니까 기각을 했다라면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우는 지금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기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지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건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 미투의 열풍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의 흐름으로 보면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꽤 있을 수가 있는 네. 그런 그렇죠. 분위기 속에서도 법원은 어쨌든 기각을 2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검찰이야말로 이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수사의 결과 근데 법리적인 판단 이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이제 검찰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 무게감 때문에라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참 2달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서지현 검사에서 촉발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사직까지 버리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조차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여론의 부담을 못 이겼던 것도 솔직히 있어 보여요. 다만 저는 정말로 안 전 지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지금 모르지만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고 친다면 그게 그렇다고 미투를 꺾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을 문제 삼고 그렇지 않은 부분 오히려 지금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인 게 뭐 외국인 뭐 노동자라든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주력을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쪽에만 더 주력을 해서는 미투 운동의 본질과도 맞지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서지현 검사가 처음에 미투에 불을 붙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검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구나. 나같이 일반인들은 무슨 피해를 당해도 그냥 뭐 외면당하는구나.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가는 듯하다가 안희정 전 지사 뭐 연예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미투의 본질적인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소외받고 어디서 피해를 입어도 호소 한번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미투가 좀 묻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이게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투 운동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투 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말 이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말 힘든 그런 조직 구조 내 상황에서 서지현 검사 검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가 명백하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목소리 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목소리 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에 나오는 미투의 특징은 유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얘기 아니에요. 유명인이고 과거의 사건이 딱 튀어나오면 사회적으로 한 방에 매장이 돼요. 그리고 뭔가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만 지금 미투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 정작 미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설문조사, 여론조사 아니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려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투에 대해서 피해자 쪽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숫자가 네. 20대 남자들 중에서도 34%가량 이른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예,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걱정이 된 게 이게 옥석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주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오해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막 그냥 들고 나오면 백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막 옛날 일도 막 들여주고 어떤 건 봐도 이게 맞나 싶은 걸 거기에 갸웃거릴 만한 일들도 섞이다 보니까 네. 진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는 서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보면 서로 뭐 서로를 원망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가는 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 그건 맞죠.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미투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권력의 문제를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이게 권력의 문제보다는 무슨 뭐 유명세의 문제, 스캔들처럼 스캔들의 되는 문제 경우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것도 사실 조금 우리가 한번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